한난 조습론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란할 것 같으면 우리가요, 어떤 사주가 천사주냐, 가을 겨울에 금과 수가 많으면 금생수를 해가지고 이 사주가 찬사주가 돼버리죠. 그런데 습사주는 뭐냐, 대개 가을이나 겨울에 습토가 있을 것 같으면 사주가 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습의 대표적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을목, 묘목도 습입니다. 그러면 한습하다 그러는 얘기는 가을이나 겨울에 금수가 있으면서 습토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한습이라 그럽니다. 한사주하고 이제 냉사주도 있어요. 대개 이제 이렇게 되면 한이라든지 냉이라든지 하는데, 특히나 가을 겨울이면은 이게 냉이 아니고 한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나는 병화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병화는 사철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병화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화는 사철인데 사주가 조우가 딱 맞으면은 이걸 중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을조라고 하는 것은 정화니까 여름 사주가 목생화 해가지고 특히 간목이나 정화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무술미토, 건토까지 있으면은 이 사주가 조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열하다 그러면은 여름까지 같이 들어가겠죠. 10가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요, 많은 분들이 병화와 정화를 동일시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화로. 그런데 병화는 날일 부수니까 이렇게 날일이 들어가야 돼요. 날일이 앞에 오는 거냐 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화가 필요한 분이면은 이 화락할 민자는 해가 떠서 만물이 반짝반짝 빛나고 초목이 잘 길러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가을 하늘 민자예요. 최근에도 제가 장명한 사람 이름이 신생아가 이 민자를 썼어. 그러면 이 민자 쓰면은 가을 하늘민인데, 가을 하늘이 그 태양이 찬사주에서 열이 있으면은 얼마나 있으려나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쓰는 경우 이게 가을 하늘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정화를 같이 가지고 있는 글자 보자고요. 아주 추운 사주, 추골에 태어났든지 자월에 태어났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글자 굉장히 좋겠죠. 이게 병화가 우선이니까. 그 다음에 여름화 하면 병정화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남영남 하면 병정화 같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장명할 때 병정화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글자들을 하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최근에 어떤 질문을 해오는 것이 있는 거 아니? 여기 것만 하면 뭡니까? 벽경이잖아요. 이 서울경자가 노풀고에다가 언덕구 한 거거든요. 그럼 벌써 언덕구가 들어가니까 무토의 기운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무토하고 요거까지만 하면 벽경이요. 서울 하늘 위에 해가 둥실 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상이 있어요? 병화하고 무토의 기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보고 댓글에 요 글자는 병화가 2개 있는 글자입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면 저희들 이런 대답을, 질문을 요구해 왔다면 여러분들 대답 어떻게 하실래요? 병화가 2개 있는 글자입니까? 아닙니다. 요거는요, 이 볕을 강조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하늘에 해가 2개 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주에서 2개 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화가 2개. 그런데 심한 사람은 병화가 3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군가 하니 노무현 대통령이 병화가 3개 있었어요. 그런 구조도 있어요. 그런데 자 보자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선생님, 이 글자는 정화가 2개입니까? 정화가 많은 겁니다. 이 개념은 또 틀려요. 해는 하늘에 2개일 수가 없죠. 근데 불꽃은 많을 수가 있어요. 적은 불꽃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불꽃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이 차이요. 우리 장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요 글자가 병화하고 무토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같이 있는 이런 글자는 겨울에
한습 사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어떤 글자도 있는 거 아니? 병화하고 무토가 같이 있는 글자잖아. 병정화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병화하고 무토하고 같이 있는 글자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글자들을 저희들 눈여겨볼 줄 아는 그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강도를 한번 보자고요. 한하고 습한 거, 이거 최악입니다. 그런데 최악이 모두 최악이냐? 너무 메말라 있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습도 큰 문제요, 조열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한냉이 조금 덜하죠. 이게 찰한자고 찰냉자고, 한하고 냉은 그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화대에 있는 난이 있으면 따뜻할 난이요. 그 다음에 열이 있어요. 열이 더 더워지면 말라버려요. 근데 마르고도 열도 많으면 조열이라. 한습이나 한냉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어떤 글자가 필요한 거 아니? 병정화 무술토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쪽으로 가면은, 조열 쪽으로 가면은 임수나 진축토가 필요하다. 여기서 어떤 수가 빠졌어요? 개수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조열하면 비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비 오면 끝나는데 왜 이름자에서는 비글자를 왜 안 써?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자에 여기에 이렇게 썼다든지, 그러면 내 이름자를 이게 평생 가져가는 거예요. 평생 뭐가 오고 있어요? 지금 평생 비 와요. 이 계통 이름자 저는 호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통이 뭐를 많이 쓰는 거 아니? 구름문자를 예술가들이 그렇게 많이 써요. 호로도 써요. 운보, 김기창, 화백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눈여겨 살펴봤더니 이 글자를 이름으로 쓰거나 호로 쓰거나 이거를 쓰면은요, 그 사람은 건강이 그렇게 어려워요.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건 저희들 정말로 눈여겨봐야 돼요. 평생 뭐를 가리는 거 아니? 병화를 가려버려요. 해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저희 장명하는 입장에서 절대로 이 계통 이름자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저 여기서요, 임수만 썼지 개수 안 썼어요. 조열한 사주, 저희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랄 그런 사주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조열 사주에서 진토 하나만 들어가도 100만 불이요. 축토 하나만 들어가도 100만 불이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없으면은 사주에 아주 화세가 등등한데 이 글자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글자 없으면 어디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 글자를 이름자에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기를 쫙 흡수하게 이름자에 장명을 해주자. 그런데 내가 한습 사주면은 이 글자 들어오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예를 들어서 진축토가 이름자에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글자가, 이건 꼭 알으셔야 돼요. 다 같이 두루주. 두루주가 습토 글자입니다. 왜 습토 글자라 그랬죠? 각골문 보면 밭에서 싹 나는 글자예요. 그럼 밭에서 싹이 난다 그러면, 싹이 날라 그러면 습토라 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밭에서 싹이 나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저희 이 진토가 삼월토 습토죠. 옥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다이렉트는 못 써. 자, 청간지지 글자를 이름자에 다이렉트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회원 중에도 이런 분이 있었어. 성씨가 박씨요. 을년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여자요. 박을순이요. 성씨가 김씨요. 경자년에 태어났다 그래서 김경자요. 아니요, 이렇게 옛날에 장명들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천간 글자, 지지 글자를 다이렉트로 써주는 거 아니다. 그건 진짜 불용문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 요 세 개만 이름자에 잘 맞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음령에 안 맞아도, 수리에 안 맞아도 이 셋 중에서 화기가 등등한 사주는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골라서 써야 돼요. 그게 뭐가 더 급해요? 화세가 이 짝으로 쭉 빠져주는 게 굉장히 좋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요, 용신론에서 조우론 했다고요. 그것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조습론이라고 하는 게 따로 별도로 또 있어요. 근데 저는 한난조습이라고 갖다 붙이고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자, 요거 꼭 알으세요. 한하고 습하고는 차이가 있더라.
자, 한습이라고 하면 뭐까지 들어갔다고요? 습토까지 들어갔을 때 이게 습사주가 되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내가 뜨거운 사주인데 화세가 이 짝으로 쫙 빠지면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이건. 그래서 저희가 토가, 환절기에 있는 토가 3년마다 한 번씩 들어와. 건토가 들어오냐, 습토가 들어오냐. 그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인묘지인 할 때 진토 들어가, 3월. 사오미 할 때 미토가 들어가. 신유술 할 때 술토 들어와. 해자축 할 때 축토 들어와. 그러면 이것은 습토, 건토, 습토죠. 그런데 저희들 습토가 연결될 때는 같이 축토에서 진토로 연결돼요. 그런데 저 건토하고 요 습토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미 중에 정화 있고 술 중에 정화 있는 건 마찬가지죠. 요거는 정을기요. 여기 기토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열토 사막토인데 저 밑에는 뭐가 있어요? 기토가 있어요. 그럼 생명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장간을 보니까 신정무요. 아이고, 이게 신금이 있어서 생명체가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네? 그러면서 정화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거 겉대토요, 표토요. 그러면 이면토에서 사막에서 선인장 있고 오아시스 있고 하는 그런 형국이라고요. 그런데 자 보자고요. 이게 축토는 지장간이 뭐예요? 개신기가 있어. 축토는 습토니까 당연히 기토에서는 개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생명체가 뿌리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을축 같은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이것은 진토는 다시 을개무. 봄에 봄비가 내려가지고 을목이, 초목이 봄비를 맞아가지고 겉에 토에서 싹이 쫙, 그래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개월수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게 오고, 우리가 대운에서는 이것도 3년마다 한 번씩.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미 같은 거 한 번 오는 것하고 술 오는 거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진 오는 거하고 축 오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축미가 이게 변화를 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 이 진술축미를 잘 알아셔야 돼요. 요게 한난조숙과 관계되는 그 관계요. 실전사주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월입니까? 해월. 네, 해월이요. 해월의 금입니다. 요렇게 하면은 몇 대 몇 사주입니까? 5대 3 사주입니다. 5대 3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금이 강해졌으면은 금도 강한데 또 하나 강해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 강해졌죠? 물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다시 신자진수고. 금도 왕하고 물도 왕하고. 그러면 오행이 없는 것이 있네요. 네. 목화가 없네요. 진짜 화가 없는 사주예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다는 얘기지. 여기 을목도 있고 해 중에 간목 있죠? 그러면 뭐가 없어요? 화가 없어요. 창명할 때 화를 넣어줘야 돼요, 안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자, 우리 화 있는 글자 보자고요. 병화 있는 글자 어디 아시는 글자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밝을 명자 있네요. 그 밝을성이 어떤 밝을성이 있는 거 아니? 병정화가 다 들어가 있는 글자 이것도 있죠. 자, 오를 승자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이제 진자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글자들이 하나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대개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위에 들어가요, 아래에 들어가요? 위에 들어가요. 이 병화가 아래에 들어가도 되는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인중에 병화 있죠. 지지에 있는 인중의 병화는 천간의 병화하고 같이 쓰여요. 자, 그랬을 때 이 사주가 금도 왕하고 수도 왕해요. 그러면 여기서 병이 된 것이 수가 더 문제인가요? 금이 더 문제인가요? 수가 더 큰 병입니다. 이게 금이 병이 되면은 수는 흉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게요, 수가 병으로 보면은 금은 구신이라 그래요. 이게 그만큼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 있으면은 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약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약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수가 병이면은 무토가 이게 약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두토울 후. 두토울 후자가 여기 날일자 아니에요, 이게. 부수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뭡니까? 덮을 멱자이죠. 도자기로 뭐 물건을 덮는다. 근데 또 한 번 더 덮었네? 그러면 이건 겹쳐 덮을 모자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한 번 더 덮었어. 어린이 수곤모.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면으로 감쌀 때는 두꺼운 것으로 합니까? 얇은 것으로 합니까? 얇은 것으로. 왜 얇은 것으로 하죠? 통기성 때문에. 그리고 보온성 때문에. 얇은 것을 여러 번 감는다고. 그게 어린이 수곤모예요. 그런데 이거를 꽃모 그러기도 해요. 우리 건을 쓰려면 하나만 쓰는 거 아니죠? 여기다 속에다가 하고 또 쓰고. 그래서 이걸 복건모라고도 하게. 실은 모음 한다고 할 때, 술래잡기 할 때 눈에다가 이 칭칭 감고서, 그래서 이게 무릎술 모자가 되는 거. 그럼 모자모 하면 여기다 뭐 붙이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모자모 되는 거. 그래서 실은 요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요렇게 안 붙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요렇게 써야 된다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요것만 하더라도 두터울 후자예요. 지금 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홍겁으로 여러 번 감쌌네? 그러니까 두텁게 쌌다는 얘기지, 아이를. 그러면 어린아이를 여러 면 홍겁으로 둘러싸듯이 언덕이 쌓여 있으면은 이게 바로 무토죠. 이거는 큰 무토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아우를 이 후자를 넣어서 아우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병이 있으면 요렇게 약이 있는 걸로, 약은 있는데 여기서 목은 지장간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뭔가 하니 화가 없죠. 자, 이럴 때 병화를 넣는다. 다음에 이거 한번 보자고. 화만 두글두글하네요. 참 이게 묘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됐더니 생명체가 지금 이게 크고 있다고요. 이게 이 미중에 을목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참 끈질긴 사람들이라. 열토잖아요. 사막토에 이게 을목이 선인장이라고 그랬죠. 그 생명력이 질기죠. 이분 직업이 피아노 학원 원장이라. 피아노 전공했냐고 물었어. 아니 이거 어디 봐가지고 피아노 전공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조도 안 됐는데. 그랬더니 말하자면 자기는 원장을 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거지. 운영을 하는 거지. 어느 대운 때? 이대운 때. 이게 참 묘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충미충은 어떨라나? 좋을라나 나쁠라나? 저희들이 충은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어. 합충은 될 수 있는 대로. 근데 이 축토는 습토죠. 습토가 이 화세가 어떻게 된다고? 쫙. 이럴 때 사유축근극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학원 운영도 한동안 잘 해오신 분이거든. 호를 어떤 호를 해줬는가 하니 다시 물소술요. 이 물소술의 핵심이 뭔가 하니 저희 통관용신 할 때 이렇게 하면 통활통 했었죠. 요것만 하더라도 다시 물소술용, 꽃봉오리용, 큰종용. 이 글자가 들어오면은요, 땅에서 위로 이렇게 솟는 모습이요. 꽃봉오리용 하면 꽃봉오리가 위로 이렇게 착 터져나가는 모습이요. 큰종용 하면 뱅 하고 치면은 그 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이요. 요 글자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뭐가 붙든지 어떤 뜻이 글자가 온다고요? 퍼져나가는 거죠. 춤춘다 그러면 발조고 하면 되고, 외울송 할 것 같으면 말씀은 들어가면 되고, 뭐 그것처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 용자가 이 아주 조율한 사주에서 물이 계속해서 땅바닥에서 솟아올라. 그러면 이 글자가 이제 근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원 속에 들어가서 물이 계속 솟아라. 그런 뜻이 있잖아요. 이런 용자도 물이 필요할 때 굉장히 좋은 물입니다. 이것도요. 날렐용 할 때 원자는 요겁니다. 요건데 지금은 어떻게 많이들 쓰는 거 아니? 보통 이렇게 쓰는데 원글자는 요거예요.
요거 한번 보자고요. 여기도 언론 보시기에 어떤 글자가 없어요? 예, 이것도 비슷하네요. 다시 신자진수고.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사주라고 하죠? 수다. 아니, 한습사주예요. 지금 수다 목부 하시려고 그랬죠?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셔요. 그럼 지금 수다 목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예요. 수다 목부가 되면 거렁뱅이 사주예요. 이거 거렁뱅이 사주 아니에요. 뭐 때문에? 무토 때문에. 그래서 병이 뭐가 병이 된 거예요? 수가 된 거예요. 뭐죠, 무토가? 약신이. 수가 많으면 무조건 무토가 하나 있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수가 많은데 여기가 무토가 쓰였죠. 그러면 이거는 저 멀리 내 뿌리가 있네. 근데 뿌리가 너무 멀리 있어. 이걸 가지고 통근이라 그래서 같이 통할통. 뿌리근. 이 약신이 뿌리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뿌리가 있어요. 무신에서 지장간에 무, 임, 경. 이게 무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무토가 또 있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무토고, 이렇게 뿌리가 통근이 되어 있는데, 자, 요것은 무진이 이렇게 통근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 멀리 있는 것보다도 이게 더 유력하겠죠? 그래서 이게 통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신이 여기 힘이 있는 거고, 저짝에는 생명체가 지장간에만 있는데 여기는 생명체가 나타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이거 수생목으로 빠지지 않아요? 수생목으로 해서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왜 안 빠지죠? 한겨울철에 나무가 자랄 일이 있어요? 나무가 쉬고 있는 때요. 쉬고 있는 때는 물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수생목으로 해서 빠지는 거 아니거든. 대신 무토로 막아주는 거지. 이 이야기를 여기다 대운을 왜 냈을까요? 하는 얘기예요. 이 술이 좋아요, 나빠요? 술이 참 기맥힙니다. 이때가 12, 13, 14, 15, 16 고등학교, 대학교를 중국에서 유학을 했어. 유학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 하더라고요. 이런 사주도. 이렇게 왕한 건데도 조우도 안 되고 했는데도요, 약이 이렇게 하나 들어와 있어. 여기도 약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 무토가. 그랬을 때 사람 사는 것은 저 사주나 이 사주나 좋은 대운을 만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렵지만은 그런 대로 잘 살아나가더라.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사주를 긍정적으로 보자, 부정적으로 보자? 긍정적으로 보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언가 하나 좋은 거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게 뭔가를 그냥 눈여겨 찾으시라고. 지금 이거 환경이 이거 안 좋아요. 아, 1점 해도 없고. 그런데 이거 하나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진중의 을목 생명체도 있고 해중의 간목 씨앗도 되고, 아, 이것도 좋은 대운 만나니까 한 번씩 이렇게 대발하더라. 항상 사주를 좀 긍정적으로 봐가면서 우리 사주가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를 저 힘내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 모르는 사람들 서로 상담할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지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공수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Thank you.